첫 번째 소리는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서류 처리 외칠한 원목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쳐지며 나는 둔탁한 파열음이었습니다. 밀폐된 회의실 안에서 울린 그 소리에 도자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치 탈출하고 싶은 듯 제자리에서 살짝 튀어올랐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유리병에 갇힌 벌떼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그제야 차갑고 매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은 연습한 듯 딱딱 끊어지는 말투였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수연 팀장, 당신은 헬리오스 시스템즈의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 직위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서명하던 볼펜이 허공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릴 듯 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정장 자켓을 고쳐 입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찰나의 순간 스쳤고 이내 그들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아무도 폭발의 여파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헬리오스 시스템즈에 떠오르는 별로 추앙받는 신임 대표이사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칼같이 다림질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붉은색 넥타이는 경동맥을 조일 듯 꽉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같은 반 친구의 우유를 뺏어 먹은 버릇없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행동했고 표정은 거만했지만 눈동자 뒤에는 불안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사를 겪어봤지만 뺏은 사탕을 들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사회의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고 피가 귀로 쏠렸습니다. 지난 7년의 기억들이 충돌했습니다. 과로로 점철된 나날들, 키보드 위에서 잠들었던 밤들, 마감 기한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칠순잔치, 어두컴컴한 전산실에서 서버 화면의 불빛에 의지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차가운 한 문장, 깔끔한 해고 통보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내리치지도 욕을 하지도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그런 반응을, 나에게 마지막 모욕을 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앞에 놓인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물을 따라준 직원에게 인사하듯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당황한 듯 몸을 뒤척이며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몇몇은 내가 얼음을 통째로 삼킨 사람이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민준 대표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굳어 있었지만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고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는 그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내가 이날을 아주 오래전부터 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몸을 돌려 회의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긴 복도가 내 발걸음을 삼켰고 통유리 벽에는 방금 해고당한 여자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초라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려나간 듯 기이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재무팀이 갑작스럽게 연구 예산 40% 삭감을 통보했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퀀텀 모듈러 그리드 프로젝트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새벽까지 남아서 전체 시스템 구조를 다시 짰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안전장치를 조용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깨알 같은 약관을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김 팀장, 이 위기를 넘기려면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심어두었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들이 나를 처형했다고 믿는 회의실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교의 테크 업계에서 을이란 편의점 커피 한 잔 값보다 싼 법이니까요. 그들은 박민준을, 새로운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자동차 경적 소리와 로비 카페에서 풍겨오는 갓 볶은 원두 냄새, 그리고 매연이 뒤섞인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수석 엔지니어가 해고당한 사실 따위에는 무관심한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민주는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문을 막 열어젖힌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일단 열리면 헬리오스 시스템즈를 그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때로는 감사합니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건물을 걸어 나오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퇴근길 강변북로 위에서? 조용한 거실에서? 아니면 야근 중인 사무실 책상 앞에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당 서현동의 작은 오피스텔 현관문이 날카로운 찰칵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몇 초간 가만히 서서 회의실에서의 긴장감으로 여전히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퇴근길 차량 소음과 근처 먹자골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숨막히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오피스텔은 마치 임시 연구소 같았습니다. 식탁은 파일 더미와 계약서, 시스템 설계 도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다 마신 커피잔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컵 자국이 나무 식탁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노트북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처형당하기 전까지 작성하던 미완성 보고서가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무게감 없이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화면이 계속해서 번쩍였습니다. 옛 팀원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김수연 팀장님, 저희 계속 코딩해도 되는 건가요? 이 대리. 인사팀에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최 사원, 정 과장, 역시 직설적이네요. 우린 결국 소모품이었나 봐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끌었던 최고의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전투 중에 버려진 병사들 같았습니다. 답장을 보내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손은 키보드 위를 맴돌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민준이 불러온 혼란을 지울 수 있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나는 일어나 구석에 있는 작은 수납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참석하지 못한 칠순잔치에서 온화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연구실에서 식은 치킨 박스를 들고 밤샘 작업 후에도 웃고 있는 나와 팀원들의 사진. 나는 손가락을 떨며 어머니의 사진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7년.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딸, 뉴스 봤어.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 내 목소리는 텅 빈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아, 때로는 놓아버리는 게 가장 큰 승리일 수도 있어. 네가 더 이상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침을 삼켰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말을 믿고 이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악성 재고 취급하던 박민준의 눈빛이 기억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나의 인내심은 다른 무언가로 뒤틀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휴대폰을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잠을 청하는 대신 식탁 밑에서 파일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의 오래된 서류들, 계약서, 출력된 이메일들이었습니다. 팀이 좌절했던 그날 밤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새벽까지 남아서 법적 조항을 다시 쓰고 나 자신을 위한 저작권 보호 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나는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며 훑어보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습니다. 수천 개의 단어 속에 희미하게 숨어있는 작은 문구. 제7조 2항 프로젝트가 강제로 종료되거나 총괄 책임자의 감독 권한이 박탈될 경우 해당 기술의 모든 소유권 및 운영 통제권은 즉시 수석 설계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루 종일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박민주는 나를 매장시켰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내가 2년 전 계약서에 심어둔 시한폭탄의 레버를 막 당긴 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경적 소리와 음악 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은 해고당한 수석 엔지니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 나는 또 다른 문이 막 열렸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알람도, 8시 스탠드업 회의 문자도, 고쳐달라고 깜빡이는 코드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묘한 정적 속에서 눈을 떴고 구석에서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TV를 켰습니다. 박민주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채널에 출연한 그는 회색 정장 단추를 채우고 스튜디오 조명 아래 반질거리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암기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헬리오스 시스템즈는 혁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의존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최적화된 유연한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너지의 시대이자 효율화와 최적화의 시대입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되감기하듯 유행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번지르르한 말들이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는 3살짜리 아이가 비행기를 조종하겠다고 자랑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화면이 이사회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은 늙은 임원들은 마치 클래식 음악이라도 듣는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와 블라인드 앱에서는 분석가들이 그 장면을 잘라내어 새로운 시대, 헬리오스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는 없었고 오직 가벼운 냉소만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 모든 약속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닥치면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갈 테니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 과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3분 동안 말했는데 유행어만 7개 셌음. 신기록인 듯. 나는 콧방귀를 뀌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해. 몇 개 더 마치면 인사팀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할지도 몰라. 정 과장이 구르는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쫓겨났지만 나는 여전히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헬리오스 법무팀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지식재산권 검토 통지서. 어조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헬리오스는 귀하의 재직기간 중 개발된 특허를 재검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내 소유인 것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 수를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민주는 언론 플레이에만 의존할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법적 카드를 꺼내 들 것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캐비닛을 열어 누렇게 변한 계약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7조 2항, 서명과 도장이 찍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그들이 협박할 수는 있겠지만 법은 내 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판교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헬리오스 5개 전광판에는 헬리오스 퀀텀 그리드, 한계 없는 미래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위를 쳐다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계가 없다고? 그들은 곧 한계가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다시 TV를 켰습니다. 박민준이 테크 토크쇼에 나와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고위급 인력의 갑작스러운 교체가 진행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까요? 박민준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비대한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전략적인 결정이었죠. 나는 의자에 기대어 킬킬거렸습니다. 비대한 요소라. 그는 나를 하드드라이브의 쓰레기 파일처럼 말했지만 그 쓰레기 파일이 바로 시스템의 열쇠였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홀가분해졌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이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서커스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쫓겨난 내가 가장 강력한 패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9시 서울의 하늘은 평소보다 맑았습니다. 햇살이 테헤란로 위로 쏟아지며 헬리오스 시스템즈 본사의 유리 외벽에 반사되었습니다. 도시는 저 타워 안에서 거대한 연극이 시작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몇 블록 떨어진 내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사내 메신저인 슬랙은 여전히 로그인 상태였습니다. 아직 나를 시스템에서 제거할 시간도 배짱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TV에서는 헬리오스 대강당의 생중계 화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회사 로고가 회전하며 맨 앞줄에는 투자자들이 넥타이를 메고 수첩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 대표는 삼류 배우처럼 무대 위를 활보했습니다. 회색 정장은 터질 듯 꽉 끼었고 빨간 넥타이는 관심 좀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듯 했으며 거울 앞에서 100번은 연습했을 미소는 너무나 자기적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음악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자 레커치를 한 듯 매끄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헬리오스 시스템즈는 여러분께 미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디지털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퀀텀 모듈러 그리드는 이 산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산발적이고 어색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돌아서며 엔지니어들에게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코드 라인이 흘러갔습니다. 대시보드가 로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데모 테스트도 안 해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차례 리허설을 거쳤겠죠. 스테이징 단계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임시키, 즉 가짜 무대와 가짜 조명, 가짜 박수를 만들기에 딱 충분한 데모용 키를 남겨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리허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투자자들 앞에서 진행되는 상용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짜 키만이 시스템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에게는 그 키가 없었습니다. 대시보드가 멈췄습니다. 코드가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자비 없이 직설적인 차가운 한 줄이 떴습니다. 라이선스 인증 만료됨. 깔끔한 차단이었습니다. 강당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은 침착한 척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잠깐의 딸꾹질 같은 겁니다. 2분만 주십시오. 2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 회색 텍스트는 여전히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투자자들이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수첩을 탁 덮으며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메신저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 대리가 타자를 쳤습니다. 스테이징에서는 됐는데? 왜 지금 멈춘 거지? 최 사원이 빠르게 답했습니다. 왜냐면 스테이징 키는 상용 키가 아니니까. 그게 다야. 정 과장이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번역. 우린 잣됐다. 나는 쓰지 않은 안도감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나의 준비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민주는 허리를 숙여 창백해진 엔지니어들에게 쉿소리를 내며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미소는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거짓됨은 명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몇 분만 더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흐르는 1분 1초는 돌을 깎아내는 물방울처럼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5분, 20분. 장내는 좌절감 섞인 소음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무관심했던 얼굴들은 이제 짜증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마이크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허둥대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냉철하기로 유명한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의 최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높이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질문은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강당은 고성으로 터져나갔고 투자자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해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박민주는 입술을 떨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예비장치가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툭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는 가만히 앉아 밝게 빛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최 사원이 썼습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야. 잠긴 거야. 이 대리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 맞춰봐. 최 사원이 자물쇠 아이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부드럽게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정의가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박민주는 나를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도에서 삭제된 이름. 하지만 사실 그는 내가 2년 전 계약서에 심어둔 시한폭탄을 직접 격발시킨 것이었습니다. 시연회는 굴욕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건조하게 보도했습니다. 헬리오스 라이브 쇼케이스에서 기술적 결함 발생. 그들은 결함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것이 결함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명한 규칙. 나는 그것이 발동하기만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늦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식탁 위에 흩어진 지저분한 파일들을 비췄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체스판이 뒤집히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게임 시작이야. 그날 밤 내 오피스텔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빨간 펜으로 조항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뇌리에 새기려는 듯 약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완벽할지 몰라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년간 가족처럼 여겼던 회사가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는 건 익숙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끼는 엔지니어들이 그 혼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나는 일어나 구석의 수납장으로 갔습니다. 낡은 액자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감 때문에 놓쳤던 칠순 잔치에서 찍힌 어머니의 사진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부드러운 꾸지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때로는 놓아주는 게 가장 큰 승리란다. 네가 온 세상을 다 구할 수는 없잖니.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하드드라이브의 쓰레기 파일처럼 취급하며 비대한 요소라고 불렀던 박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희생한 모든 것을 그가 모욕하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 대리의 메시지였습니다. 난리 났어요.
대표님이 3일 안에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고 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최 사원이 덧붙였습니다. 한승우 팀장님이 주도한다는데 그분이 전체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승우의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내 부사수였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잠 못 이루는 밤식은 피자를 나눠 먹던 동료였습니다. 내가 떠나면 시스템을 지킬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민준 편에 섰습니다.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한승우에게서 직접 메시지가 왔습니다. 팀장님 들어보세요. 팀장님이 키를 쥐고 있는 건 알지만 고작 그 유치한 조항 하나 때문에 헬리오스가 멈출 순 없어요. 우리가 만든 모든 걸 망치고 싶은 건 아니시죠? 나는 그 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한 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한승우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답장을 쳤습니다. 승우야, 너도 알잖아. 그 조항은 유치한 게 아냐. 우리를 위해 내가 심어둔 유일한 보호장치야. 그가 빠르게 답했습니다. 보호장치요? 아니면 팀장님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수단인가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팀장님 밤새 일하는 거 봤고 계약서 한 줄 한 줄 주석 다는 것도 봤어요. 이제 와서 궁금하네요. 오직 혼자만 결정권을 갖기 위해 이날을 준비해 오신 건 아닌가요?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군가 명치를 세게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날을 준비한 건 맞지만 권력을 잡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적어도 한 사람은 그것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고요 속에서 책상에 앉아 나만 아는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했습니다. 시스템 요청 목록이 스크롤되어 지나갔고 헬리오스 내부 IP에서 온 이상한 요청들이 보였습니다. 한승우였습니다. 그는 우회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분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모듈을 우회하고 가짜 서버를 띄우고 키를 속이는 코드를 작성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레이어에 함정을 심어두었으니까요. 10번째 시도 끝에 시스템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접근 감지됨, 접근 권한 박탈. 나는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상처받은 마음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 그리고 시스템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안도감.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 속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나는 아군을 잃었고 아마도 적을 얻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더 따르고 어두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고 희생을 생각했고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CEO 밑에서 마모되어가는 엔지니어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가 자문했습니다. 내가 싫어했던 그 괴물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을 뒤로하고 권력만 쥐고 있는 사람.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팀에서 가장 냉소적인 정 과장이었습니다. 딱 두 단어였습니다. 아직 팀장님 거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되든 누군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해고당한 김수연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에 약해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리창 속에는 다른 김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업무 이상의 것임을 깨달은 사람. 그것은 명예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 다음 날 아침. 소식은 이미 판교밸리 전체에 퍼졌습니다. 테크 매체들은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헬리오스, 시연중 가동 중단, 투자자들 안정성에 의문 제기. 트위터의 몇몇 분석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디지털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 404 에러와 함께 시작되다. 나는 그것을 읽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주는 넘어졌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가 발버둥 칠 때 그 광경은 끔찍하면서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후 두 번째 붕괴가 닥쳤습니다. 헬리오스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공지했습니다. 나는 오피스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메신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뜬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대리가 호출했습니다. 상용 서버가 뻗었어요. 데모뿐만이 아니에요. 고객 샌드박스, 스테이징, 심지어 투자자 테스트 베드까지 다 죽었어요. 모든 화면에 라이선스 인증 만료가 떠요. 이번에는 무대 뒤에 딸꾹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로 퍼져나가는 전면적인 가동 중단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폭발했습니다. 뉴스피드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전 내내 헬리오스 붕괴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이사회가 눈에 선했습니다. 이사들은 고함을 지르고 비서들은 뛰어다니고 전화통은 불이 나고 박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가보지 않아도 상상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최사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멘탈 나갔어요. 이사회 긴급회의에 끌려갔고요. 이제 유행어 남발하는 연설에 고개 끄덕여주는 분위기 아니에요. 고성이 오가고 책상을 내리치고 난리예요. 몇몇은 박민준이 이사회를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술적 결함일 뿐이라고 약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헬리오스는 자체 플랫폼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민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언론에 새로운 이야기를 뿌렸습니다. 그는 김수연을 시스템을 고장낸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악성 설계자, 배신자, 협박범. 그는 조작된 이메일과 편집된 로그, 증거라고 꾸며낸 위조 문서 몇 개를 공개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는데 내 얼굴이 화면에 나왔고 전 헬리오스 수석 설계자, 사보타주 파괴 공작 혐의라는 자막이 달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내 이름 옆에 사보타주라는 단어가 붙은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친구들은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뉴스 봤다. 네가 회사를 망가뜨렸다던데 너 괜찮니? 나는 눈을 감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사람들 발악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박민주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승우, 시스템을 우회하려 했던 한승우가 그를 폭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 이용만 당해서였을까요? 어느 날 밤, 한승우는 사내 익명 게시판과 내부망에 자료 뭉치를 올렸습니다. 박민준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가짜 증거를 조작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 로그 파일,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와 전 직원에게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몇 분 만에 1,000명이 넘는 헬리오스 직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두고 싸웠습니다.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박민주는 기술적으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대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표정 보셨어야 해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어요. 나는 눈을 감고 회의실에 박민준을 그렸습니다. 헐거워진 넥타이, 흔들리는 눈동자, 떨리는 손, 식은땀으로 얼룩진 셔츠깃. 더 이상 거만한 CEO도 카메라 앞의 스타도 아닌 자신의 측근들에게조차 감시당하는 절박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기뻐서 날뛰지는 않았습니다. 와인을 한 잔 더 따르고 서서히 퍼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게임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박민준의 마지막 수는 실패했습니다.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어둠이 조금 걷혔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번에는 주도권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분당 정자동 카페 거리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공기를 감싸고 낮은 재즈 음악 밑으로 원두 가는 소리와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문을 펼치자 일면 헤드라인이 망치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리오스 시스템즈 대혼란, CEO 소환 조사, 이사회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그 아래에는 박민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삐뚤어진 넥타이, 잠을 못 자 붉게 충혈된 눈. TV에서 새로운 시대 운운하며 유행어를 읊어대던 박민준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옆으로 치워두고 카푸치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팀장입니다. 깊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회가 오늘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문장 하나 끝맺기도 전에 쫓겨났었죠.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회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들이 만든 난장판 속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마주하고 누가 진짜 힘을 쥐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고된 이후 처음으로 헬리오스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눈길이 따라붙었습니다. 작은 파도처럼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여자야,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자 공기는 압력밥솥처럼 무거웠습니다. 긴 테이블, 뻣뻣하게 앉은 이사들, 머쓱해진 얼굴들. 박민주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구석에 몰려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 와줘서 고맙소. 헬리오스가 휘청거리고 있네.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고객들은 신뢰를 잃고 있어.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우리는 해결책을 논의하고 싶네. 나는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고 앉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재밌네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더니 오늘은 비상탈출구라고 부르시네요. 한 이사가 거의 애원하듯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야.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자네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을 줄 준비가 되어 있네. 서류 뭉치가 내 앞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훑어보았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CEO와 동등한 권한, 연봉 2배, 모든 기술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 요약하자면 시스템을 복구해준다면 나를 헬리오스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박민준이 폭발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장난합니까? 이 여자가 회사를 망가뜨렸다고요. 함정을 심고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이제 와서 구세주 행세를 하고 있어. 진짜로 이 배신자한테 권력을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사회를 향해 차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딱 하나는 맞게 말했네요. 내가 힘을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보타주를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수십 번 이 시스템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짠 것도 나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나입니다. 저런 인간이 나타날 걸 알고 보호장치를 심어뒀는데 당신들이 그걸 방치했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얼굴들이 붉어졌고 몇몇은 눈을 피했습니다. 박민주는 이를 갈며 주먹을 쥐었지만 앞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어 다시 테이블 반대편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돈과 지위로 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절대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더 이상 헬리오스에 팔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김 팀장, 자네가 우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건가? 나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들을 끌어올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내 뒤로 의자 끌리는 소리, 고성, 박민준의 분노가 혼란 속에 엉켜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뻥 뚫린 길처럼 보였습니다. 내 발걸음 소리가 단호하고 확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서 다시 시선들이 따라붙었지만 이번에는 일종의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며 내 그림자가 보도블록 위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헬리오스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영영 잃었고 절박함에 눈이 멀어 이야기의 결말을 다시 쓸 권력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헬리오스 이사회장을 걸어 나온 지 이틀 후 메일함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전략적 제휴논에 초대 보낸 사람, 아덴트.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덴트. 헬리오스의 오랜 경쟁사. 박민준이 한때 종이호랑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친목 도모나 하자고 연락했을 만큼 내가 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으니까요. 헬리오스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그들의 적이 손을 내밀고 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강진혁 상무에게 연락 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강진혁. 헬리오스의 수석 엔지니어였지만 박민준의 입맛에는 너무 직설적이었던 사람. 회의 중에 반기를 들었다가 해고당했던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파일을 책상에 내리꽂으며 너 때문에 이 회사는 망할 거야 박민준. 이라고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이제 그는 전장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판교역 근처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테크업계 사람들이 보는 눈 없이 대화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었습니다. 강진혁 상무는 이미 와 있었고 습관처럼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좀 늘었지만 날카로운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 김 팀장. 그가 약간의 아이러니를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헬리오스에서 쫓겨나던 날 자네도 결국 똑같이 될 거라고 장담했었지. 단지 박민준이 자네를 직접 내쫓을 만큼 멍청할 줄은 몰랐을 뿐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때로는 멍청함도 전략이 되죠. 예상보다 빨리 불타버린다는 게 문제지만 강진혁은 라운지가 울리도록 크게 웃어젖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헬리오스는 통제 불능이야. 우린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자네뿐이라는 것도 알지. 내가 여기 온 건 자네가 만든 그 창조물을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의 무기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함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내가 외울 정도로 잘 아는 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2년 전 내가 직접 작성한 초안, 노란색으로 강조된 조항, 해고 시 모든 기술적 권리는 원 설계자에게 귀속된다. 박민주는 꿈에도 모를 걸. 강진혁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아. 그리고 우린 자네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림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아덴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수를 원했습니다. 이틀 후 나는 아덴트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신축 사옥은 번쩍였고 페인트와 새 카펫 냄새가 났습니다. 혼란은 없었습니다. 공기는 활기차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강진혁 상무가 나를 최상층 이사회실로 안내했습니다. 긴 테이블, 가죽 의자, 따뜻한 황금빛 조명, 두툼한 서류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열어보고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게 인쇄된 숫자 1조 5천억 원. 내 손가락이 글자 위를 스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길 원했습니다. 특허, 권리, 통제권, 서명 한 번이면 막대한 부가 손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강진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지만 차분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헬리오스는 죽어가고 있어. 자네가 서명하면 우린 단순히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야. 왕좌를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자유롭고 부유하고 판을 뒤집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걸어나가는 거야. 나는 의자에 기대어 침묵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희생과 배신 끝에 내 이름 아래 적힌 저 숫자는 마약처럼 매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이 반발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이 기술을 칼날로 쓰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코드가 컴파일 되었을 때 환호하던 이 대리, 새벽 3시에 커피를 따르던 최 사원, 타자를 치며 중얼거리던 정 과장. 그 노력이 최고 입찰자를 위한 무기로 전락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강진혁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팔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조건?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밀었습니다. 전 아덴트의 직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허울뿐인 임원도 싫어요. 최고 자문 설계자로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독할 권한을 갖겠습니다. 만약 기술을 오용한다면 사용 권한을 철회할 권리를 제가 갖습니다. 강진혁은 가만히 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어야 했는데. 내가 아는 김수연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지. 그는 추가 조항에 서명하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거래 성립.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잉크는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내 서명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한 줄, 끝.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환풍기 소리도 펜 긁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꾸준하고 강하게 들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만든 것의 운명을 내가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혁이 손을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덴트에 온 걸 환영해, 김수연. 이제부터 게임은 우리 규칙대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 게임은 여전히 내가 돌리는 거야. 아덴트 타워를 걸어 나오자 석양이 서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젖히고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한 챕터가 끝나고 다른 챕터가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박민주는 나를 지우려 했습니다. 대신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억될 거래에 내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1조 5천억 원짜리 거래. 뉴스는 아덴트와 계약한 지 딱 하루 만에 터졌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아덴트 헬리오스 핵심 특허 퀀텀 모듈러 그리드 1조 5천억 원의 인수. 테크 전문지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헬리오스 핵심 기술 상실. 주가 역대 최저치로 폭락. 트위터, 링크드인, 블라인드, 각종 커뮤니티는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IP를 날려먹은 CEO라니. 이건 모든 경영대학원 수업에서 사례 연구로 다뤄질 거다. 나는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증권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헬리오스의 주식 차트는 파란색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설자의 어조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헬리오스의 시가총액은 8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파트너사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있고 고객들은 아덴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박민준 대표는 공식적으로 지난 10년간 최악의 CEO가 되었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뒤로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미소가 아니라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정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주일 뒤 헬리오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볼 생각은 없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화면 속 박민주는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그의 터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느슨한 넥타이를 비췄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헬리오스의 핵심 특허를 아덴트에 뺏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착오였고 경영상의 실수였습니다만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내는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착오라고 부르십니까?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민주는 얼굴이 시뻘개져 말을 더듬었고 문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한때 비전 있는 리더라고 거들먹거렸던 남자의 몰락을 낱낱이 포착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민준 대표이사는 헬리오스 시스템즈의 대표직에서 즉시 사임합니다. 나는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대신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민주는 그 자리에 앉던 날 이미 자신의 무덤을 팠습니다. 나는 그저 땅이 꺼지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어느 오후 아덴트 사무실을 나오는데 황금빛 햇살이 거리에 쏟아졌습니다. 입구 쪽에 젊은 직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가자 한 여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김수현 자문이야. 서명 하나로 CEO를 날려버린 사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서명 하나로 박민준을 이긴 게 아닙니다. 나는 인내심으로, 내 작업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껍데기뿐인 권력에 매수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레드와인을 한 잔 따르고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온 세상을 다 구할 수는 없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과 나를 믿어준 사람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판 전체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 과장 대표님, 아니 누님, 다음에 뭐 하시든 저도 껴주세요. 이 대리, 이 프로젝트를 믿은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사원, 별 이모티콘 하나.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헤드라인들은 나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복수의 설계자, 오만을 꺾은 여자. 하지만 타이틀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것을 지켰고 이익만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것을 비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 TV 진행자가 생방송에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낸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딱 한마디요. 감사합니다. 진짜 힘은 직함이나 회의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힘은 자신이 진실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며 진실은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셔서요. 스튜디오에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박민준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오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말로만 쌓아 올린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시당하거나 배제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의 회의실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것, 당신이 지키는 끈기 속에 쓰여 있습니다.
헬리오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1조 5천억 원을 잃었습니다. 박민주는 2주 만에 모든 것을 잃었고요. 그리고 저는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나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